건강한 사랑의 조건. 왜 어떤 관계는 나를 키우고 어떤 관계는 나를 소진시키는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원래 힘든 거 아닌가요? 연애를 하면 왜 이렇게 지칠까요? 좋아하는데 함께 있을수록 내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 힘든 이유는 사랑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확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조용히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대의 성격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작동하는 심리적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1.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 구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설렘, 끌림, 애정, 그리움 같은 감정 말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사랑을 두 개의 자아가 만나는 심리적 장필드로 보았습니다. 즉 사랑은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의 자아로 만나는지,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무의식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더 자기답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건강한 사랑의 첫 번째 조건 자아의 분리. 칼 융은 성숙한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자아의 분리 세퍼레이션 오브 이고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멀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사랑에서는 상대의 감정이 곧 나의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불안이 곧 나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선택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진되는 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감정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상대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지고, 상대가 침묵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의 기분이 하루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랑이 교류가 아니라 흡수가 됩니다. 3회 우리는 경계 없는 사랑을 깊은 사랑으로 착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계를 지우는 사랑을 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를 포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감수해야 사랑이지. 그러나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아의 미분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자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연결되려 합니다. 그 결과 관계는 유지될지 몰라도 자아는 점점 약해집니다. 4. 건강한 사랑은 나를 지우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삶의 일부로 자리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리듬, 나의 생각과 선택, 이것들이 유지된 채로 사랑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 삶의 에너지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되고 더 명료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소진되는 사랑의 공통된 특징. 칼 융의 심리학을 관계에 적용해보면 우리를 소진시키는 사랑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 안에서 불안이 기본 상태가 됩니다. 안심보다 긴장이 익숙해지고 평온함보다 자극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상대의 반응에 과도하게 예민해집니다. 메시지 하나, 말투 하나에 자기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흐려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랑은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고 지속적인 감정 소모가 됩니다. 6. 건강한 사랑의 두 번째 조건 감정의 책임.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내 감정을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상대가 채워주길 요구하지 않고 불안을 상대의 행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상처를 상대의 변화로 보상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와 공감은 나눕니다. 그러나 감정의 주체는 항상 나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7회 어떤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성장시키는 사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수 있고 상대가 없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으며 사랑이 끝나도 나는 남아 있습니다. 이때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동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걷습니다. 8. 건강한 사랑의 세 번째 조건 현실을 보는 힘. 소진되는 사랑은
대개 환상 위에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변해줄 거라는 기대, 사랑하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 지금의 불편함은 감정의 깊이라는 착각. 칼 융은 환상을 사랑하는 순간 사람이 아닌 이미지와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구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랑받아야 괜찮은 사람이 되고 선택받아야 존재할 수 있고 관계가 있어야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완성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존재하고 당신과 함께하면 더 풍부해진다는 감각 위에 놓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선택해야 할까요? 칼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사랑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더 명료해지는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잃지 않는가? 두려움보다 안정이 더 큰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키우고 있는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진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관계들이 끝난 뒤 혹은 상처를 남긴 뒤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 이별 후 나를 회복시키는 법.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오는 7가지 단계. 관계가 끝났을 때 무너진 자존감, 흔들리는 정체성,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을 칼 융의 관점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